안녕하세요. 요즘 휴가철이죠. 근데 휴가철인데 요즘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안 나실 것 같아요.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어차피 살아가는 게 뭐 인생의 삶이라는 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어쩌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가 참 좋은 그런 시기 같기도 해요. 음. 인생은 내 삶이다. 인생은 삶인데 그것이 나 혼자 살아가는 거지, 혼자서 살아가는 거지. 삶이라는 게 남한테 기대서 남한테 의존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인생의 삶이란 어, 오로지 자기 혼자밖에 없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그런 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절실하게.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무슨 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삶이란 나 혼자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세상 살아가는 거는 실질적인 건 나밖에 없어요. 나, 나밖에 없다. 나라는 거. 그 나라는 거조차도 없지만 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안을 해봤는데요. 공안을 해봤는데 그 공안의 대부분은 뭐냐면 너무나 그 언어에 집착하지 마라. 그 언어의 집착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에 끌려다니고요. 누가 한마디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끌려서 자기가 굉장히 불쾌해진다든가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의 그 말의 뜻, 말의 의미에 중점을 둬가지고요. 자기 삶을 갖다가 아주 그냥 그 기분 나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아, 그래서 공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그 예전에 그 유철마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 여자 스님이요. 비구니 스님이 이제 위산 스님한테 갔는데 비구니 스님이 이제 저기 밑에서 오니까 그 위산 스님이 아유 저 절구통 같은 절구통 같은 늙은 암소가 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유철만은 그 얘기를 들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대신 스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스님 저 오대산에 제가 있는데 큰 제사가 있는데 한번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산 스님이 벌러덩 누워버리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죠. 말을 하지 않고 벌러덩.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마음을 그렇게 표시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철마 그 비구니 스님은 늙은 암손이 뭐 절구통 같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하등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일만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참 잘 따라가요.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쪽으로 뽀로로 쫓아가고 누가 이렇다 그러면 뽀로로 쫓아가고 근데 귀가 얇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힘들죠. 인생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음. 그, 뭐야. 특히 이제 말에 잘 따라가는 경우는요. 그냥 보통 친구들이고, 뭐 가족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성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잘 따라가죠. 예를 들면 부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그런 성인 같은 분들은 얘기하면은 뭐 누가 얘기한 소리야, 뭐 부처님이 얘기한 소리야, 뭐 예수님이 얘기한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말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에 너무 쫓아다니지 말라. 말에 그게 자기 인생의 삶을 망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나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해탈이라 그러거든요. 내 고정된 삶의 틀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뭐죠? 누가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그 대답하는 형식 그런 게 다 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고정된 틀을 갖고 있다고. 그 틀. 음.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은 부처란 뭐뭐뭐뭐다 이런.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달마대사가 온 거는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어떤 지식을 요구하고요. 지식을 요구하고 그 틀 속에서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명백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명백하게 하는 거. 이 명백하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명백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걸 명백하게 하려고 한다. 명백하게 하려고 한다. 명백하게 하는 건 별로 좋은 인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두는 거. 그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틀입니다. 틀.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해요. 불안해 한다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불안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꼭 분별을 하려고 그래요. 분별. 응?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건 뭐다. 이렇게 분별을 해요. 이 분별은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이 분별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분별하는 데서 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해결책은 뭐냐면 모른다에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고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거. 그 세상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몰라도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거. 꼭 무슨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자기 틀이라고요. 틀. 하나의 틀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그 틀을 깨트리고 나오는 게 해탈이고 그 해탈을 깨달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틀 속에 맡기지 말라. 여기서도 너무 명백하게 하려고 너무 확실하게 해두려고 무슨 약속을 무슨 그냥 잡아두려고 그러고 확실해 이렇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분별하는 사람 꼭 알려고 하고요. 꼭 알려고 하고 어떤 지식으로 전달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꼭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려고 그러고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구분하려고 그러고 이 당이 좋으냐 저 당이 좋으냐 그게 구분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별 속에서 사는 거는 자기의 삶을 자꾸 망가뜨린다. 자기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심각하게 살아가요. 심각하게. 인상 팍팍 쓰면서 인상에 그냥 온갖 세상의 그 고통의 짐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조상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 걸 참 좋아해요. 노는 걸 참 좋아해요. 노는 거.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해야 돼. 노는 거. 이 노는 거에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다. 사람 살아가는 거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 그다음에 너무 뭔가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명백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뭔가를 분별하고 살아가지 말라 하는 거야.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는 거야. 아니 난 몰라.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말처럼요.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누가 물어봤을 때 나 몰라. 난 몰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꼭 아는 체를 해야 되나? 아는 체를 해야 되나? 아는 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무슨 발표를 한다든가 그럴 때 막 떨고 막 그러는 것이 왜냐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 앞에서 떨고요. 무슨 발표할 때 떨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할 뿐이야. 그냥 할 뿐이야. 너무 거기에 집중하거나 집착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떨어진 자리가 바로 관찰자 주시자의 자리다 그랬더니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도 멍 때리고 있는 거는 그것도 그럼 그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것도 그 주시자의 자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멍 때리는 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우리가 주시자 관찰자 자리에 나서서 지혜를 나타내게끔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멍 때리는 거는 힘이 없죠. 힘이 그냥 멍할 뿐이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자리인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힘이 없다. 지혜를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멍 때리는 거에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뿐. 그러나 거기에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우리 또 한 가지 또 지금 또 어떤 분 질문하신 거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요. 우리가요 이 주시자 관찰자의 자리는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거기에 다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잉크가 물이 없으면 잉크가 되나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파란색 무슨 도료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탁 퍼져가지고 잉크물이 됐잖아요. 잉크물이. 그럼 잉크물을 쓴다고. 쓰는데 잉크 속에는 물이 항상 있어요. 만약에 물이 우리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시자 관찰자 자리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있어요. 제가 말하는 가운데서도 제 본래의 마음이 있다고. 본래 주시자의 그런 관찰자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잉크다 그렇게만 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잉크 속에는 물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제가 지금 말을 하더라도요, 제 말하는 성에 내 의식이 있어요. 내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해?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주시자 관찰자 입장, 주시자인 그것이 항상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내 관찰자 주시자의 그 자리가 따로 있고 생각하는 자리가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항상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항상.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잉크물. 만약에 잉크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하얀 투명한 그릇에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명한 글라스에 담아놨다고 생각하면 한참 있으면 잉크가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게 선정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듯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생각하는 마음 따로 있고 관찰하는 마음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은 하나예요. 이 마음이 하나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왔다리 갔다리 생각하는 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빠르니까 왔다리 갔다리 생각하는 마음 주시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주시하는 왔다 갔다. 마음은 하나야. 마음은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두 개고 세 개고 막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의식도 하나잖아요. 우리 의식 순수 의식이 그 자리죠. 순수 의식이 그 자리다.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심각하게 살지 말자. 모든 걸 명백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그다음에 자꾸 분별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들 말에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뭐죠? 콕콕 찍는다 그러죠. 그냥 마음에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또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영혼을 아주 핥혀. 그 사람이 영혼을 핥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 좋은 방법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그냥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하다가 헤어졌을 때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사람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이 대화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막 고민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평상시 룰루랄라고 지나고 있어요. 근데도 그 사람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막 고민에 빠진다니까. 그게 별로 안 좋은 삶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불편해서 하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돼야 된다. 어떤 말할 때 뜻을 자꾸 전달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러니 하세요.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아 이게 새소리구나. 그러니까 뭐 욕을 해도 아 저 나한테는 새소리로 들리는 거야. 북소리로 들리고 종소리로 들리는 것뿐이야. 거기에 신경 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최초의 사람은 최초에 뭐가 있냐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우리 고진멸도 그러죠. 사성제 고진멸도 그래요. 고통이 있다. 그다음에 집 고진멸도. 저도 이제 그 집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고 멸은 이제 고통을 면할 수 있다. 멸하는 방법은 도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배웠는데요. 나는 왜 집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문이 많았어요. 고집멸대 집, 모일집 있잖아요. 집합할 때 집. 왜 고통의 원인을 집합의 집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왜 이게 그냥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뭘 이게 집이라고 썼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무진장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틀을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죠. 어떤 지식이 있죠. 어떤 가치가 있죠. 이 모든 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집이라 그랬구나 하는 걸 나중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이 집인데 집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 지식, 어떤 자기가 가치,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치, 뭐 여타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탁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게 대응해서 마음의 갈등이 발생해.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다. 그런 소리라든가 우리 남들한테 의존해서 남들한테 기대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가 내 일이에요, 내 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내 마음속에서.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부처님이 와도 몰라요. 어느 누가 와도 몰라요. 자기가. 내가 물을 먹고 지금, 참, 내가 시원하다 그러는데, 찬물을 먹고 시원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찬물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 세상 살아가는 거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 모든 걸 느끼고 강박하고 하는 모든 것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살아갈 뿐이다. 네. 내가 살아갈 뿐이다. 내가 아마 그렇게 사시면요 굉장히 즐거움이 많을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모든 걸 즐겁게 살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 제가 이제 의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식은 이게 죽을 때는 의식이 없죠. 죽을 때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죽는다. 나 지금 한 5분 있으면 죽는다. 아니면 10분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깝고 소중하고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죽어. 내가 죽는데 뭐가 아깝고 뭐가 그런 게 뭐가 있겠냐고. 뭐가 속상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했든 뭘 했든 그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분이나 10분 있다 죽는다 할 때 내가 그때 뭐가 소중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그게 소중했다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쳤나 그런 생각 먹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요. 내 의식이 꺼졌을 때
지금도 내가 살아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뭐냐면 내 의식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주는, 꾸며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도 내 삶이에요. 내 삶. 내가 병원 가는 것도 내 삶이고요. 네. 내가 무슨 놀러 가는 것도 내 삶이고, 누구랑 만나는 것도 내 삶이고,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만약에 좀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그럴 때 뭘 싸울 일이 뭐가 있고, 뭐가 소중하다고 할 일이 뭐가 있고, 이건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권력이 필요하고, 뭐가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왜 하느냐.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갈등 없이 살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지. 어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잘난 체하려고. 잘난 체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모른다 그러겠죠. 모른다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에 갈등 없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편하게. 예. 아무리 뭐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면 뭐예요? 잠을 못 자는데 그냥 그냥 모포 한 장 딱 갖다 놓고 그냥 아무데나 딱 잡아요. 근데 잠을 편하게 잡아요.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항상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거. 마음 편하게 사는 거. 마음 편하게 사는 거. 또 마음 편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생각을 또 사라지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마음 관리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자, 감사합니다.